안녕하세요. 김영일 멘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밸런스 시트 BS의 정의 세 가지 키워드, 즉 특정 시점, 결과물, 재산 상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재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재무상태표를 구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님이나 또는 영업생산본부장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물었던 거죠. 재무상태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즉 12월 말 결산법인이 대부분이니까 12월 31일 현재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과물을 표시해서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재무상태표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특정 시점, 결과물, 재산 상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꼭 들어간 상태에서 그 나머지 미사여구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파란색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 부분이죠. 요거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이 두 조합의 누적치는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 즉 IS, PL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또 내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 정의의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게요. 자, 일정 기간, 누적치, 경영성과.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번째 경영성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똑같이 한번 예를 들어보죠. 회사의 사장님 등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손익계산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누적치로 단기 순손익을 구해서 우리 회사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표입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누적치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잠깐 좀 더 좀 풀어보면 수익과 비용의 누적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 나중에 차차히 뭐 여러 번 들여다보겠지만 손익계산서를 한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첫 번째 매출액이 있고요. 그 밑에가 그걸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요. 거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 비용을 빼면은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즉 세전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법인세 등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때 수익을 형성하는 건 뭘까요?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이 수익을 형성하는 거죠. 그거의 누적치를 그냥 한마디로 저희는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의 누적치를 그냥 수익이란 말로 통칭한 거죠. 수익의 누적치. 비용은 뭐가 될까요?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등 그것들이 네 가지가 비용이죠. 그래서 비용의 누적치.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그걸 다 나열하면 손익계산 전 항목을 다 나열해서 단기 순손익을 구한다고 하면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한 거죠. 첫 번째 정의 드린 것처럼 수익과 비용의 누적치로 단기 순손익을 구한다. 예, 그런 의미로 축약해서 얘기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갈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부터 단기 순손익까지 예, 다 열거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명확히 정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회계를 전공하지 않은 그 경영자한테 우리를 어필하는 목적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업에 대한 본질을 정의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습니다. 우린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가장 일차원적인 일이잖아요. 그럼 그 재무제표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만 있는 건 아니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추석사항까지도 다 되지만 기본적인 재무제표라고 하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니까 이렇게 두 가지는 정말 명확하게 정의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 또는
조금 생활하고 있을 때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법칙이었던 거죠. 첫 번째 법칙은 뭐였죠? 거래 8요소였죠. 그렇죠? 네. 첫 번째 원칙은 거래 8요소였어요. 거래 8요소에서 예,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제가 이거는 크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게 거래의 8요소고요. 저는 여기서 실무적으로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회계적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회계적 사건은 이렇게 6가지고요. 어느 것들은 매일, 어느 것들은 월을 유지하고, 어느 것들은 결산 시점이 필요하다. 월을 유지하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월차 결산을 꼭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세금계산 계산서 하면서 제가 면세 계산서도 얘기했고요. 세금계산서 얘기하면 매입세 불공제, 매입 불공제 하는 것도 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예,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정의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첫 번째 원칙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원칙에서 거래 8요소 그랬을 때 에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회계적 사건과 재무대표 정의까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걸 좀 더 확장시켜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아는 거였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한번 정리를 첫 번째 원칙 정의해 봤고요. 두 번째는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 플러스 자본 총계다. 이렇게 두 번째 법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회계적 사건을 기록하는 절차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회계전표를 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통해서 분계를 하는 행위, 즉 회계전표를 치는 행위를 통해서 회계 언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회계 언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준수하는 법칙이 요거죠. 위에 제목에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부채와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남죠. 대변 요소죠.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죠.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 예, 이런 용어를 갖게 된 겁니다. 예, 용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용어는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뭐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약간 고급짐 예,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지 뭐 개념적인 거는 뭐 명확히 지금 정의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실무적으로 이 부채가 이렇게 등호를 넘어와요. 그러면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빼면 자본 총계다. 이렇게 등식도 성립이 되거든요. 이렇게 등호를 넘으면 이렇게도 성립이 되거든요. 그걸 T 계정으로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BS 밸런스 시트죠. 여기가 차변이고요. 여기가 대변이죠. 그럼 여기가 자산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부채가 80이라고 가정하면 자본은 무조건 20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는 같아야 되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원칙이. 즉, 자산 총계는 부채 총계보다 자본 총계 더하는 같아야 된다. 대원칙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본적인 대차 평균에 올리해서 저는 요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요거요, 요거. 실무적으로 제가 요 얘기를 좀 더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본 총계라고 그럽니다. 자본 총계죠. 자, 요 부분이죠. 자, 그 용어 자본 총계를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도 해요. 순자산이라는 게 실무적으로 또 뭐 M&A 할 때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 내부에서 회의할 때도 많이 쓰거든요. 회사의 순자산 가격이 얼마예요? 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본 총계가 순자산가랑 동일한 말이다. 예,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저는 좀 더 의미를 확장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청산 가치, 또 과거 밸류에이션, 과거 가치죠. 그렇죠? 플러스 미래 밸류를 더하면 기업 가치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 자본 총계를 순자산, 요건 회계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동일한 용어고 저는 실무적으로 청산 가치란 용어도 더 확장을 하고 싶고요. 과거 밸류에이션이라는 용어까지 더 확장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다 같은 말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업의 가치를 구할 때는 과거 밸류에이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미래 밸류를 더해서 기업 가치를 구하는데 순자산은 뭐다? 과거 밸류에이션, 자본 총계는 예, 요거랑 같은 말이다. 미래 밸류에이션은 별도로 더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좀 정해주면 좋겠고요. 자, 요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제가 청산 가치와
과거 밸류에이션이라는 자본 총계, 순자산이 실무에서 어떤 의미를 가져가는지, 그래서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순자산, 자본 총계 같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그걸 실무적인 상황에서 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